오늘은 시흥으로 갑니다. 시흥. 한 소유자가 약 한 300억대 이상 자산가예요. 이분이 그 시흥에서 고물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버는 족족 땅을 사고 경매로도 받고 했던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는데, 보면 채권은 한 100억대 돼요. 한 20억. 그런데 자산은 3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감정평가를 해서 300억대이지 실제로는 더 될 거예요. 근데 왜 매도해서 갚지 않고 경매로 나왔느냐? 그죠? 궁금하죠? 그죠?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분에게 이제 1번 앞에 있어. 1번부터 쭉 해서 총 14, 15, 16개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1번 물건도 한 30억대 되니까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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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4개면 몇 개 얼마예요? 120억에 끝다리가 5억씩이니까 거의 140억. 그죠? 이건 140억에다가 60억짜리 또 있어요. 그죠? 200억이 넘죠? 30억, 10억, 20억. 그죠? 그러면은 이거 한 70억. 나머지 합치면 약 한 300억이 넘어요. 300억이 넘는 자산인데 이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그죠?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고. 근데 자, 보시면 우리가 1번 물건, 1번 물건만 보면 채권이 얼마냐? 120억으로 나와요. 120억. 써져 있는 건. 그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쭉 더하면 120억이 넘잖아요. 그죠? 39억, 11억, 70억, 80억, 70억.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SBIC가 양도전 정인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NPL을 산 거예요. 그죠? 채권을 산 거예요. 그죠? SBIC가. 그래서 여기서 정인옥은 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3개 더하면 120억 5천만 원 나온다. 그죠? 자, 물건마다 조금씩은 다 틀려요. 자, 볼게요. 농지입니다. 농지고 307평이에요. 307평에 건물은 매각 제외. 그러니까 건물인 매각 제외는 뭐예요? 볼 때는 건물이 보이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야. 그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째는 뭐예요? 불법 건축물. 그죠? 매각 제외니까. 소유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불법 건축물. 두 번째 건 뭐예요? 소유자가 틀릴 수 있다. 그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소유자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이고 감정가가 38억 6,900. 1차 9월 1일 날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시흥은 부천 면적의 한 2배 반, 김포의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인구는 한 51, 2만 정도, 시흥이. 그러니까 아직 개발할 데가 많은 거예요. 그죠? 요번에 250만 호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쉽게 말해서. 그죠? 재건축. 그 다음에 추가로 지어야 될 토지, 약 한 80만 호 이상 지어야 될 토지 하면 저희가 3기 신도시 5군데가 16만 5천 세대예요. 그러면 80만 호, 85만 호 정도 지으려면 그 3기 신도시의 땅에
최소한 5배 이상. 그죠? 3기 신도시 면적 넓잖아요. 5군데가. 그거에 5배 이상. 어디에 있냐고, 그런 땅이. 산을 깎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지도를 쫙 보면 짙은 색깔이 산이잖아요. 산. 그죠? 산. 그렇지 않은 평야 중에서 건물이 들어있는 도시가 아닌 곳은 논밭이 논밭. 3기 신도시도 다 전부 다 농림지역, 자연 녹지를 개발해서 건물을 짓는다. 근데 시흥은 그런 곳이 좀 많다. 그죠? 많아요. 제가 이쪽 많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개발이 돼요. 계속 이렇게 개발이 돼요. 시흥은. 골짜기. 그리고 저희가 그때 베이커리 카페를 하면 좋겠다고 했던 요 지점이죠. 그죠? 요쯤이었어요. 요쯤.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쪽 편이 거래 허가 구역으로 그 한 3주 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쪽이 개발을 할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이쪽 편에 되게 많아요. 이쪽 편에. 물건들 중에서. 그 중에 지금 1, 2, 3, 4번 물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오늘 가보시면 아주 특이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물건도 물건이지만 물건 옆을 보면 아스콘으로 쫙 깔아놓고 보도블록을 가로 쳐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웃기게 되어 있는데, 자, 현재 물건이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물건입니다. 보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길 가시다 보면, 아웃도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H빔으로 한 다음에 판넬로 해가지고 그냥 상가 건물 가볍게 지어놓은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 맨 끝에 거 해서 총 4개 필지. 여기서 4개 필지예요. 이 사람이 2009년도에 이게 경매로 낙찰받은 거예요. 2009년도에 한 14년 전에. 그때 밭이었어요. 자, 보시면 지금도 뭐예요? 지금은 보면 노란색이죠. 1종 1번 주거지역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농지로 되어 있죠. 농지면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낙찰받으면 뭘 받아? 일주일 이내에 뭘 받아야 돼요? 농취증 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농취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농취증을 받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법정지상권 여부만 나오지.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 건물이 있고 임차인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사업자 되실 때 요새 가면 과거에는 현장 방문을 합니다. 공무원이. 근데 지금은 현장 방문 안 해요. 그냥 신고제예요. 필지에 필지 주소 내고 신고하면 사업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야, 불법 건축물인데 왜 임차인이 있지? 사업자 낼 수 있으니까. 그죠? 자기는 건물이 있으니까 임대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 들어가는데 사업자 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건물이 왜 존재하지 않지?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면 건물주가 따로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경매 나왔으니까 당연히 B라는 소유자의 거는 경매 안 나오니까 그죠?
건물은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이 건물은 현 채무자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나 실제로 현재는 실제로는 대지다 이거예요. 대지. 그죠? 농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전부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저촉된다 이거예요. 그 뭐예요? 이 사람의 토지 중에 일부든 전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는 땅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가보시면 여기 지금 이 옆에가 요 옆에 땅이 흙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겉으로 이렇게 밖으로 보도블록이 쌓여져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안에는 차들이 못 들어가요. 자, 육교도 보시면 어때요? 이까지 다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아파트 뒤에 보면 여기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대단지가 있죠. 그죠?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앞에 토지를 그러니까 도로로 기부 체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뚱맞게 도로가 가다가 여기만 이렇게 공간이 돼 있어. 도로인데. 이거 도로로 쓸 수 있겠어요? 사고 나지 오히려. 그죠? 그래서 이 라인이 전부 도로화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들도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 처음에 해야 될 게. 불법 건축물이니까 철거소송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일단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런데 철거소송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물이 하나도 아니고 4동이나 되고 거기에 임차인이 한 20명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자기는 보증금 내는데 없어지잖아 전부 다. 가만히 있겠어요? 데모하고 난리 나겠죠. 소송하고 계속. 그죠?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 이게 지금 여기 감정가가 얼마냐? 지금 토지 감정가가 보니까 제곱미터당 380만 원 곱하기 3.3 하면 얼마 돼요? 한 200만 원 좀 되나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로변이면 2천만 원 이하는 없어요. 그러면 감정이 되게 싸다. 그죠? 그래서 소송비까지 해서 내가 몰아내는데 평당 800만 원, 300평이면 24억이면 해볼만 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예요? 여기는 도로가 될 땅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도로 보상을 해요. 도로 보상. 그죠? 도로 보상비는 되게 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낙찰가보다 더 낮은 걸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언제 될지 몰라 도로가.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다 시시비비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채무는 한 120억밖에 안 되지만 매도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매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6개 물건 중에서
실제로 채무가 다 변제, 낙찰이 빨리 돼서 채무가 변제되면 나머지 물건은 뭐예요? 취하돼요. 취하. 그죠? 취하. 그냥 다시 내 걸로 되는 거예요. 왜? 채무를 다 변제했으니까. 예? 이해가 되시나요? 재밌겠죠?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또 보시면 우리가 사건 번호 그죠? 매번 사건 번호만 다뤘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물건 번호가 나왔다. 근데 이 물건 번호가 총 16개다. 16개. 그죠? 총 16개더라.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어떤 건 농지, 어떤 건 근린시설, 어떤 건 대지. 그죠? 그런데 한 번에 다 하면 이 한 300억이 넘는 거를 누가 입찰 볼 거냐는 얘기예요. 난 필요도 없는데. 그럼 낙찰률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낱개로 나누어서 경매 진행을 통해서 최대한 근저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낙찰률을 높게 많이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낱개로 경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건 번호다. 물건 번호 안 쓰면 실격 처리돼요. 한동, 이게 1번 물건이에요. 1번 물건. 그죠? 그 다음에 저 옆에 건물이 2번. 그리고 맨 끝에 건물이 3번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물건 사이에 일부 땅이 있고, 그래서 총 4개 물건을 나온 거예요. 여기서만. 이거를 2009년도에 이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받은 거예요. 그 당시는 다 밭이었어요. 밭, 그냥. 비탈밭. 아시죠? 비탈밭.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지화했다. 실제로는 아직 농지예요. 농지. 이게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H빔 올려서 판넬로 그냥 한 거예요. 판넬로.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소송을 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법 건축물이 오픈화 돼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 주변의 토지들은 어쨌든 간 2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 1200 정도 감정이 잡혔다. 감정만 잡힌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저쪽 보시죠. 그죠? 저기 봐요. 아스콘 깔아놓고 차는 못 다녀. 저게 도로예요. 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도로 보상을 받을 거예요. 도로로 보상을 받을 거예요. 이 땅은. 그러니까 많이 못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가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이 나올 때는, 대량은 나올 때는 주변 시세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부동산에 들려서 과연 왜 나올까? 이런 거는 웬만한 부동산들 다 알아요. 주변에. 이분이 여기 토백이기 때문에 오래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아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냥 타인들은 타 지방에서 올 때는 좋은데? 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부 차원에서 이 물건을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지만 물건 보면 2009년도에 경매로 낙찰받았어. 경매로. 200만 원대, 평당 200만 원대. 지금 보상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도로지만. 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그죠? 자, 오늘 시험 갔다 왔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물건, 그죠? 첫 번째 물건은 아까 그 임차인도 예민하게 나와서 반응을 했죠. 그죠? 그건 뭐냐면, 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물이 없는 거 불법 건축물이야. 거기에 보증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없는 거야. 그죠? 배당을 못 받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막말로 말하면 업자들이 돈을 걷어서 이제 채권자한테다가 일부 상환하고 일부 이자를 주면서 취하를 시킬 수도 있어요. 아까 취하시킬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업자 자기네들끼리 그 물건에 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게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도로로 편입이 되면 시에서 도로 보상 나오면 끝나요. 다 철거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잘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몇 년 동안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철거되고 보상을 받을 때 내가 들어갔던 돈보다
더 많이 가능한 건지를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죠. 그죠? 그죠? 알아보고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냥 외부 지방에서 올라와서 좋은데 싼 건데 라고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근데 이제 불법 건축물이니까 내가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다른 여건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내가 싸게 시세는 2천만 원이 넘는데 내가 1,000만, 1,200만 원에 낙찰 받으면 나머지 비용 가지고 그 차익 나는 비용 가지고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보증금 다 돌려줘도 충분히 남어. 시세라도 한다면. 근데 그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다 알아보고 해야 된다.